이 나라에 뭔가 저는 하나 느꼈던 게 철학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장기적인 공감. 플랜을 해서 뭐 통일도 그렇고 어떤 맞아. 국가적으로 대북 정책도 그렇고. 네,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재한 상태에서 정권 바뀌면은 보수당이 가면 보수 쪽으로 꽉 쥐었다가 진보 되면은 이 정권 다 폐기하고 새로운 맞아. 5년짜리 딱 단기적으로 그게 내가 지금까지 유튜브 시장에서 그 문제를 내가 제일 많이 강조했어. 그게 진짜 통일도 그렇고 모든 정책에 철학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여러 문제 저 사람을 봤지. 무슨 얘기였지?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니잖아요. 야! 딱딱딱! 야! 빵빵빵! 야, 정답이야!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 이 마누라야! 제일 상처 입은 마누라! 아니 이게 당신한테 왜 지금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고 나 노력하는 것만큼 돈도 벌고 하는데 왜 내 탈모가 생기지? 근데 이하여대라는 그 공부를 하는 순간부터 석사라는 그 부담감에 공부를 하는 순간부터 내 머리에 진짜 탈모가 시작된 거야. 근데 나는 기억 못하는데 원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내 머리를 맞으니까 기억할 수밖에 없고 커트 머리의 특성이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을 가지 않으면 이 머리가 유지가 안 돼. 그리고 이 머리가 조금 자라면 머리가 뇌가 무거워. 그때부터는 머리 미용실을 떠나서 내가 머리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난 그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을 가거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학력의 의미가 뭘까? 한국 사람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나는 필사적으로 거기까지 미친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갔어. 기억하지? 그러니까 2학기 때니까 내 집에 와서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내 완전 애기처럼 울어버렸지. 기억이 안 나나. 그랬어? 왜 기억 못해? 내 그날 밤 내가 엄청 와서 울으니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했어. 그때 잔등도 들으면서 운다는 것은 싫어서 때려치면 그 자리에서 때려쳤을 건데 운다는 것은 고민을 한다는 거야. 고민을 한다는 건 또 다른 희망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한다는 거야. 이 아바이가 지 명언을 말해놓고도 기억을 못하네. 그러고 보니까 한 것 같다. 그날 밤에 내가 수업 끝나고 11시 반에 집에 왔잖아. 그리고 11시 반에 들어와서 옷도 안 벗고 내 이부 자리에서 당신 이미 미영이는 잠들었고 당신이 이제 왔어 졸다가 깨놨거든. 내 늦게 들어오는 날엔 잠 못 자. 워낙 초저녁 일찍 자는 사람인데 그리고 새벽기도 무조건 가는 사람이야. 근데 그날 내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왔어 라고 했는데 가방 옷 안 벗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울었어. 그냥 이러고 애기처럼. 그때 이 사람이 왜 힘들어 이럴까? 나 그만둘까? 그게 딱 2학기 때야. 진짜로 나는 너무 기억이 생생하거든. 그만두겠다고. 중퇴하겠다고. 내가 그때 중퇴하겠다는 얘기 했어. 그래 그 얘기 있었어. 중퇴하겠다는 얘기 한 번 당신한테 하면서 그때 많이 울었어. 그게 그날이야. 근데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김정아 성격이면 그냥 때려쳤어. 근데 중퇴하겠다 일단 이 사람한테 고민 상담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운다는 것은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 괘씸하게 말하더라 이 아바이가. 그리고 본인이 기억 못해요. 아우, 근데 진짜. 그 얘기는 내가 한 것 같아. 기억나지? 이제 말하니까 한국사에서 내가 한국 사람들하고 섰을 때 내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석사학위 정도는 내가 갖고 있자. 그 배짱에서 시작한 건데 진짜 힘들어서 진짜 많이 울었어. 그러면서 그 학위에 대한 신뢰도 이게 조금 떨어진 거야. 그렇다고 이하여대의 교육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었어. 문제는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지식 정도가 아니라 국가말이 그런 말이 있거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더라. 그 말뜻이 한국 사회는 과연 통할까? 이 생각이 다시 물음표가 되는 그 시기였거든. 갈등의 시기인 거지. 한국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한국의 정착 생활을 하고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석사 공부를 하는 시기는 진짜 찐의 한국 사회와 내가 부딪히는 시기였어. 그 갈등이 엄청난 고비. 더도 말고 진짜 애기처럼 울었어.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그때 포기했을 거야. 그럼 지금 석사 학위를 딴 김정환은 없었을 거야. 석사에서 받은 내 충격이 컸어. 그러나 박사에 대한 욕심, 그 연구 프로젝트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탈북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아직 박사 학위에 대한 신뢰, 신입, 그 믿음 이게 아직 부족한 거야.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이 사회에 의미 있을까? 이게 진짜 탈북 여성들 내가 정말 이끌고 싶은 탈북 여성 사회를 이끄는데 정말 얼마나 힘이 될까? 한국 사회에 김정아의 프로필을 올리는 데만 끝이 나면 나는 스톱하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네. 알지? 김정아의 프로필을 올리는 데만 활용이 된다면 난 스톱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이것이 탈북 여성 사회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착 지원 정책이라던가 진짜 탈북 여성을 대표해서 발언권을 가지는 기회라면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의무감은 있는데 그 한계성은 분명히 오는 거야. 그게 지금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 시기인데 이 얘기가 왜 지금 오늘 이 얘기가 나오냐? 여성의 위치인 거야. 당신은 석사 내 졸업했을 때 뭐라 했어? 나중에 박사까지 하자 했지.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우는 걸 보면서도 이 사람은 진짜 실감을 못했다는 얘기야. 이게 보는 거와 다르고 내 감정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이 사람은 판단을 했단 소리야. 내가 그때 얼마나 왜 힘들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치를 떨며 울었는지, 그걸 힘든 걸 겪고 석사학위를 따고 나니까 뿌듯함은 분명히 있었지만 원망감은 분명히 있었거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내가 한국 사회에 와서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냥 여자로서 인간 김정아로서 내 편한 인생 살면 안 되냐? 라는 후회감, 절망감, 억울함 그게 다 묻혀 있었어. 근데 그걸 내가 내 스스로 인지를 못하고 있은 걸 토단길 그 대화에서 네가 끌어낸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다시 또 생각하게 된 거지. 고민이 빠진 거지. 근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었냐면 왜 이제 생각나서 말하는 거요?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단순히 그 통일만만 하면은 박사 필요 없어. 근데 웃기지 마. 어, 탈북민 정책에 그- 진짜 탈북민이 들어가려면 탈북민이 그 학위를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 못 들어가. 가만있어. 내 얘기 왜 중간에 왜 끊어? 아니 지금 당신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하니까 아직 그러지. 그건 아니야. 그걸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고. 한국 사회는 그 지금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입장이잖아. 통일만 대표가 대외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기관을 만나고 또 뭐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학위를 받으면 그게 부드러워져. 일단은 그 거부감도 없고 어느 정도 그 프리미엄을 갖는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만약에 그냥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하고 통일만만 붙들고 그냥 안에서 그냥 이게 그냥 단체장으로서만 활동한다면은 필요가 없어. 근데 이 통일만이 그냥 단순한 통일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통일부 일도 하고 또 간의 그 인권관계 때문에 또 좀 막 이렇게 밖으로 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그냥 옷을 갈아입는 것이 눈에서 잘 띄고 더 부담이 없다. 그런 뭔 생각이야. 말이지? 난 이해 못하거든. 그 뭔지 무슨 얘기냐면 이해했어? 저는 이거 너무 잘 지금 이게 지금 두 분 전혀 이제 귀에서 지금 튀게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이거 저도 지금 고민을 엄청 했고 내가 왜 학위를 왜 받아야 되는지도 계속 그치! 고민하는데 똑같이 이게 저도 똑같이 음. 학위를 위한 학위는 정말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럼 내가 왜 학위를 왜 하지? 그걸 계속 고민을 몇 년 동안 하는 사람으로서 휴학도 하고 중간에 교수님 그래도 서울대는 대한민국 조용히 국민들의 해봐라. 로망의 대학이잖아. 그 프로필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는 것처럼 저도 그거에 맞아. 대해서 전혀 동기가 안 생기거든요. 서울대 최고라고 해서 내가 그거 꼭 왜 따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동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박사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똑같이 정말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뭔가 이렇게 편하게 뭔가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치. 나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박사 학위를 하는 의미가 있어야 학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학사와 석사와 박사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 차이가 많이 나. 박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명함을 뭐 넣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사람도 난 그걸 하나를 그러니까, 위해서 개고생을 네.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인 거야. 사실 그렇게 한 사람이 대다수인데 저도 그런 건데 원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거를 고민하시는 것도 맞아. 정말 이해를 하고 그래도 제가 지금 박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로 내가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왜 박사 하긴 하는 이유를 좀 찾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스스로 알았을 때에 박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말씀하신 그 이유가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박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나름의 이유를 찾았던 것처럼 그 이유를 스스로 찾는 순간 저는 박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갈등을 겪는 거지 지금 나는. 네. 근데 언젠가 저는 하실 것 같거든요. 제 느낌은. 더 큰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셔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스스로 뭔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뭐 프로필을 위한 뭔가 대외적인 활동에서 되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저도 반대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한 나는 내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고 제 똑같아요. 내 뇌가 맞아. 움직여지지 않아. 내 마음이 동하고 내 몸이 움직여지고 그래야 이 내 뇌가 같이 발동이 되거든. 뇌가 발동이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할 때 집중력이야. 나는 어린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빠진 거는 내가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거든. 그때 석사 공부를 하면서 한동안에 잠깐 휘청거리는 진짜 엄청난 휘청이었어. 그때가 내가 와서 우는 게 이 사람은 남편이지만 그 하룻밤에 와서 우는 걸 봤지만 나는 정말 엄청 많은 시간을 고민했거든. 지금도 그때 그 시기를 생각하면 내가 소름이 날 정도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고 여기에서 내가 과연 배울 게 무엇이냐. 이 사람들한테서 지식만 배울 거냐. 세상 사람 인생 사는데 똑똑한 게 이 세상 전부가 아니야. 나는 아직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 똑똑한 사람하고 현명한 사람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냐. 그래서 난 처음에 똑똑한 사람을 선택했거든.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머리를 한 대를 빡 때리더라. 그때 진짜 어릴 때인데 그때 13살 땐가 14살 땐가 그때였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냐면 똑똑한 사람은 기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야. 현명한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적절한 배치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똑똑한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이 더 성공해. 그 얘기를 엄마는 나한테 해줬어. 그래서 난 이 석사 공부할 때 그 미친 갈등에서 내가 몸부림친 거예요.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은 그래도 울고 있다는 거는 네가 아직 그거를 쉽게 내던지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거. 집어면 진짜 현명한 말을 해준 거야. 본인은 어느 정도 인지를 못하지만. 아니요, 인지를 못한 게 아니라 당신 처음엔 기억 못했잖아. 기억 못한 건 인지 못한 거야.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나도 그 생각이 내가 그날 얼마나 와서 울었는데 당신이 그걸 기억 못하게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충격이거든. 나한테는 완전히 머릿속에 이게 프린터처럼 딱 찍어서 그때 그 상황이 집에 들어와서 그날 하루의 상황 그 며칠간의 그 고민의 상황이 나한테는 정말로 프린터처럼 다 기억이 남는데 이 사람이 기억 못했다는 건 난 지금 충격이거든. 기억 못한다는 건 난 이 자리에서 알아한 거잖아. 예전에 기억 못한 거잖아. 이 얘기 다시 나오니까 기억인 거잖아. 난 그거 자체가 충격인 거야. 그래. 그러나 이 문제에서 내가 거기에서 그거를 충격받았을 때 의미를 가장 먼저 따졌어. 왜? 내가 1학기 때는 진짜 신나게 달렸어. 근데 2학기에서 내가 멘붕을 받았어. 그거는 내가 누구한테도 말 못한 거야. 오직 남편한테만 얘기한 거야. 믿을 사람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딱 한마디. 네가 지금 울고 뭔가는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거는 네가 갈등을 겪는다는 거야. 근데 그 갈등에 대한 얘기를 진짜 명쾌한 명언으로 얘기했는데 본인이 기억 못하고도 얼마나 어이없나 봐. 자기가 행동이란 아니 그때 본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갈등을 겪는다는 거는 하나는 희망이요 하나는 절망이야. 갈등을 겪는다는 건 최소한 이거를 내가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거는 이 고집불통을 아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이 사람은 반 거야. 어찌 보면 그 말이 정답이거든.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갈등을 겪는다는 아직 내 마음속 한켠에 나 스스로 나는 못 보지만 내 마음속 한켠에 미련은 남아있구나 라는 걸 내가 뒤늦게 이 사람 말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나머지 4학기를 내가 미친 듯이 달린 거야. 고맙다 그래.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아바이가 지금 기억 못하니까 내가 멘붕이 빠지잖아. 아니 근데 나도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이제 그냥 잊어버리지. 근데 자기 심정 똑같은 심정이 나는 그 그냥 들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당시에 그냥 오직 나를 위로해 준다는 본인 스스로의 자연스러움의 말이 나온 건데 그 말이 나한테는 그렇게 크게 맥힌 거지. 그래 그 상담사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할 때 이 사람한테 이거 획기적인 얘기를 해서 갑자기 상담사라도 이 사람은 자기의 내일에 맡겨서 그거 가지고 전화를 받아서 움직이지만 이 상담사는 내가 언제 전화를 받았지 무슨 얘기겠지? 근데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니잖아요. 정답! 야! 딱딱딱! 야! 빵빵빵! 야, 정답이야!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 사람, 이 마누라야! 제일 상처 입은 마누라! 아니 이게 당신한테 유일하게 아들을 준, 종자를 준 마누라! 인민재판을 하라고 야. 죄송합니다. 야 그럼 이따 간다. 너무 재밌다.